오늘은 이제 쇼 채널 현상 중에서 첫 번째 문턱 전압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델타 VTH를 구하는 수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인 유도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이온 주입을 하지 않고 소스 드레인은 열 확산 공정을 통해서 실시한다. 그래서 방사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런 반원 형태를 이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J라는 것은 이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거리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산화막 전환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스와 드레인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한다. 이 얘기는 소스에서 만드는 이 공핍증과 드레인에서 만드는 공핍증이 전부 XDT로 수렴한다.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DS, XDD, XDT 모두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 쇼 채널이라는 것은 어떤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쇼 채널이라고 하냐면 자,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채널의 길이가 소스와 드레인이 만드는 이 공핍증의 폭보다 작은 경우, 요 합보다 작은 경우 쇼 채널로 우리가 보통 명명합니다. 우리가 채널이 아주 길다고 가정을 하면 소스와 드레인이 충분히 떨어져 있겠죠. 여기서 만드는 공핍증의 폭은 이 채널에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널이 짧아지면 이제 공핍증의 이 폭이 이 채널의 중앙 부분까지 미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미치죠. 그래서 이 두 소스와 드레인의 공핍증의 폭이 서로 이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공핍증이라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하죠. 그래서 서로 소스와 드레인의 일렉트릭 필드가 서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의 통제력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게이트의 지휘를 받는 소재라 그랬죠. 게이트의 이 일렉트릭 필드가 약해지기 시작해서 이 소스와 드레인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온 구조가 바로 핀팻 구조죠. 그래서 세 면을 게이트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스와 드레인이 서로 간섭하는 일렉트릭 필드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싼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로 쇼 채널이라는 것은 대략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쇼 채널 모스펫 여기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앞에 그림하고 동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확산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확산의 깊이, 주입의 깊이가 되고요. 자, 요거 RJ 같겠죠? 자, 이쪽을 보고 얘기할까요? 자, 그리고 채널의 길이를 L이라 하고요. 자, 여기를 A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L'이라 그러면 L은 L'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2A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게이트에서 통제받는 구역은 요 보라색이죠? 마른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화를 Q, B 프라임 맥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공핍층의 폭은 XDS, XDD 모두 같다 그랬죠? 그 값은 XDT.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요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자, 요 길이의 제곱 A 플러스 RJ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길이의 제곱 XDT의 제곱이 되겠죠? 그거는 요 빗변의 길이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XDT 플러스 RJ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 A를 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A를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QB 맥스 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QB 맥스 값은 이제 3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W 방향이 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 단위 면적당 전하는 이런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A분의 QB가 됩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바로 W 곱하기 L이 되겠죠. W가
곱하기 L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QB를 구해보면 먼저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요 사다리꼴 면적이라는 것은 밑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래서 자 밑변은 L 플러스 요게 L이죠. L 플러스 L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바로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XDT 이렇게 됩니다. 사다리꼴의 면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 화면 안쪽 방향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쪽 방향에 있는 전하들 전부 합합해 보면 자 W 곱해줘야 되고요. Q&A가 되겠죠. 인버전 전하들 플러스 여기 있는 공간 전하들 음의 전하들입니다. 그래서 Q&A 이렇게 곱하고 A는 WL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요 괄호 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A를 우리 앞에서 요 구했었죠.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Qmax 크기는 Q&A XDT로 묶고요.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1-L분의 A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라는 것은 Q&A XDT의 자 접합의 깊이로 표현이 됐죠. RJ로 표현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숏 채널로 가게 되면 이렇게 접합의 깊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길이가 분모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숏 채널하고 농채널하고 차이를 비교해 보면 문턱 전압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문턱 전압의 변화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롱 채널에서 구했던 VTH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QSD max로 표현했고 이 숏 채널에서는 QB max로 표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QSD max는 우리 Q&A XDT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구한 QB max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 VTH라는 것은 자 쇼트에서 롱을 뺀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자 크기만을 고려하면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빼면 상대적으로 이쪽이 더 크죠. 이게 롱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없어지죠.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고 뭐 이거는 원래 고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C옥수분의 요거에서 요걸 뺀 겁니다. C옥수분의 요거에서 요걸 뺀 거.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요거죠. Q&A XDT로 묶으면 되겠죠. 그리고 분모 L 그 다음에 여기 COX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 1은 없어지죠. 요 앞에서 요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턱 전압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채널 길이 COX 도핑 농도 XDT 그 다음에 접합의 깊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이 짧아지면 이렇게 짧아지면 이게 커지죠. 그래서 숏 채널로 가면 문턱 전압이 변화량이 커진다. 그 다음에 자, 이 COX를 한번 보세요. COX가 분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COX가 작다 그러면 문턱 전압 변화량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COX를 크게 하는 이유가 이런 문턱 전압 변화량을 통제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게 크면 이 값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COX는 뭐 거의 맥스까지 와 있죠. 두께가 1.2 나노미터에 뭐 하이K까지 도입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거의 한계에 왔고 그 다음에 접합의 깊이가 커지면 안 되겠죠. 커지면 이게 또 커집니다. 접합의 깊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원래 이런 거였는데 더 접합을 깊이 있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통제받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면적이 더 줄죠. 그럼 마치 채널이 짧아진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문턱 전압 변화량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접합의 깊이도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델타 VTH는 이러한 인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구한 식은 자, 소스하고 드레인에 모두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드레인에 전압을 인가하죠. 그래서 이쪽에 공피층이 더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XDD가 XDS보다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수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또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도를 하지 않고 결과만 그냥 논의하겠습니다. VDS가 0보다 크면 이제 델타 VTH는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양쪽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XDS하고 XDD가 같아지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가 다 0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앞에 수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수학적인 유도보다는 이 결과식, 이 접합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 요거 꼭 이해를 하시고요. 이 접합의 깊이가 깊어지면 왜 문턱전압 변화가 더 커지는지 앞에서 정성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길이, C옥수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를 여기서는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알루미늄 게이트에 자, 요 정도의 도핑을 했고 두께, 그 다음에 채널 길이가 1마이크로, 접합 깊이가 0.2 마이크로 갖는 N 모스펫의 문턱 전압을 구하고 채널 길이와 문턱 전압의 변동폭을 구해보아라. 알루미늄의 이함수는 마이너스 1.0V로 계산할 것.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C옥수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DT 이렇게 구하죠? 그 다음에 파이 FP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QSD max는 Q&A X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턱 전압을 구해보면 자, 이렇게 돼서 0.219V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채널 길이와 문턱 전압의 변동폭을 구해보아라. 자, 문턱 전압의 변동폭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 딱 대입하면 되겠죠. L2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문턱 전압이 0.291이었죠. 그런데 채널 길이가 1마이크로가 되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251V가 된다. 그러니까 1마이크로가 되면 채널 길이가 1마이크로가 되면 문턱 전압 감소 효과는 0.041V라는 거고, 그래서 이 전압을 문턱 전압에서 빼줘야지 이게 이제 실제 전압이 문턱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문턱 전압 변화는 더 크게 작동되겠죠. 자, 잘 이해가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의 모스펫이 있다. 이건 앞에 문제랑 똑같네요. 그죠? 파라메타가 인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단채널 효과로 인하여 문턱 전압 변동이 마이너스 0.15V보다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채널 길이를 최소 몇 마이크로로 하면 되겠는가? 자, 델타 VTH가 자, 마이너스 0.15. 그래서 여기서 L을 구해보면 0.2703 마이크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채널이 짧아질수록 이 값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 값보다 더 크지 않게 하려면 채널 길이가 0.2703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작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 길이라는 것은 바로 최소 채널 길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이제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어느 정도 문턱 전압이 변화하는지, 어떤 특정 조건에서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우리 예제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구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턱 전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접합의 깊이, C옥스, 뭐 XDT, 도핑 농도, 채널 길이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W가 작아졌을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